예,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제로투텐입니다. 2배속으로 하시면 좀 더 빨리 보실 수 있으시고요. 예, 오늘은 이제 천지개벽하는 금천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에서 제일 낙후된 곳 중 하나지만 그만큼 미래에 변화된 모습이 기대되는 금천구를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금관구라고 해서 이제 서남부 쪽에 있는 약간 이제 서울에서 외곽지 쪽에 있는 곳을 이제 금관구라고 부르는데,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연달아서 이제 제가 세 개의 영상을 좀 만들 거예요. 미리 작성해둔 글이 있는데 이 기반으로 제가 만들 거고, 가장 처음으로 이제 금천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는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한창 시작했던 시기인 작년이죠. 작년에 조별과제로 임장을 했었던 곳이기도 한데, 생전 처음 보는 조건들이랑 경매로 나온 물건을 직접 임장을 하고 부동산을 돌아다녔던 지 벌써 한 7, 8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냥 냅다 임장 가면 되는 줄 알고 무턱대고 간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턱대고 임장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 프롭테크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먼저 정보를 수집한 뒤에 임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려는 용도로 활용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수도권 지역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이유도, 우선 전체적으로 지역의 분위기,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임작은 딱딱 포인트만 짚어서 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시 금천구로 돌아와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금천구의 교통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천구는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1호선이랑 7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2호선을, 구로에 있는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언급할 거긴 하지만, 금천구의 교통망을 천지 개벽시켜주는 신안산선이 2024년경에 개통될 예정이죠. 금천구에서는 뭐 신독산역, 시흥사거리역 이렇게 두 개의 역사가 생기는데, 이 역사에서 신안산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까지 이제 가면은 거기서 이 2호선을 환승할 수 있으니까 강남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천구의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은. 1호선도 굉장히 불편하고, 제가 이제 금천구 쪽에 일이 있어서 갈 일이 좀 많았었는데, 작년에. 그때 정말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난곡선은, 예, 보너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다음 영상인 관악구 영상에서도 한번 다루긴 할 건데, 요거는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천구는 도로망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어요. 이제 서울의 노른자인 강남으로 연결되는 강남 순환고속도로, 이건 개통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그런 것도 있고, 인천의 노른자인 송도와 연결되는 제2 경인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요거 역시 제 이제 회사가 서초구에 있다 보니까, 금천구에 갈 때, 아니면 송도, 아니면 이쪽으로 갈 때, 이 도로들 제가 다 이용해 봤던 적이 있는데, 막힐 때는 막히고, 하여튼 여기서 있는 게 제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서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위쪽으로는 서부간선도로, 예, 지하화가 됐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고요. 근데 모두 다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막힙니다. 상당히 막혀서 도로망이 좋긴 하지만, 이제 신안산선이 빨리 개통이 되어서 전체적인 교통순환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네요. 금천구 관련해서는 이제 박시온님께서 정리했던 영상도 있고요. 이제 푸릉, 이제 뭐 램구님이 이제 하시는 영상이죠. 그 채널이죠.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금천구의 생활권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네, 금천구는 가산, 독산, 시흥 지역 생활권으로 나뉩니다. 제일 먼저 독산 지역 생활권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천구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신안산선 독산역이 들어오고요. 쥐벨리 2, 3단지와 인접해서 배후 주거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육군 도하부대가 있었던 곳은 깔끔히 정비되어서 현재는 금천구를 대표하는 롯데캐슬 골드파크라는 단지가 자리하고 있죠. 금천구의 대장 아파트죠, 여기는. 그리고 나아가 독산동의 지역 명소였던 우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정비될 예정입니다. 또 이제 공군부대가 있었던 곳은 지벨리와 연계해서 첨단 산업을 뭐 그런 지원을 하는 뭐 사이언스 파크와 기타 주거시설로 개발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쪽은 뭐 부대 전체를 뭐 개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약간의 조금 진척 상황에
더딘 거로서 보이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발 계획이 다 실현되고 신안산선까지 들어오면은 독산역, 금천구청역 그 사이, 그리고 그 인근은 서남권 중에서도 가장 깔끔히, 아니 가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깔끔히 정비된 뭐 첨단 도시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당히 낙후됐잖아요, 그쪽이. 보시면 되고, 나머지 사항들은 참고를 하시고 독산 지역 발전 구상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흥 지역 생활권입니다. 안양과 맞닿아 있는 서울의 끝자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선시대 때에는 왕의 행궁, 왕의 임시 숙박처로도 사용됐었던 아주 중요한 입지였죠. 이것도 금천구의 뭐 교통망을 천지 개벽시켜줄 신안산선, 뭐 시흥 사거리역사가 개통될 예정이고요. 독산동과 연계해서 여러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금천구청역 앞에 있는 대한전선부지는 종합병원으로 개발 중에 있고 부영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공공주택도 같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천구의 수건사업 중 하나인 금천구청 복합개발사업은 대한전선 부지의 종합병원 및 공동주택 개발이 잘 진행이 됨에 따라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인근의 상업 문화 기능을 확충하고 뭐 금천 구민광장, 안양천, 금천구청을 연계해서 보행로를 조성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금천구청 인근에는 신안산선인 시흥 사거리역이 들어오고 대한전선 부지 종합분할 개발, 금천구청역 복합 개발 등이 된다면은 정말 진짜로 말 그대로 천지개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3,000세대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고 그에 따른 정주 여건은 좀 더 좋아질 것이니까 말이죠. 뭐 강남으로의 접근성까지 이제 2호선 이런 구디 쪽에서 갈아타면 되니까 금천구는 현재와 같은 이상을 계속 지니고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뭐 지금 거의 최하위권이잖아요. 서울의 최하위권인데 이것도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석수 역세권도 뭐 광역 환승 복합 공간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도시첨단 물리단지로 선정된 시흥 유통산업단지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흥 지역 발전 구성도도 참고를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살펴볼 생활권은 가산 지역 생활권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한 축을 담당했던 공단들은 역사 속으로 묻히고 현재는 첨단 산업 중심의 지식산업센터들이 빼곡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느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산 지역 생활권은 주거지보다 업무 지역의 느낌이 강하죠. 그 중에서도 섬유, 패션, 첨단, ICT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가산 지역 발전 구상도도 참고를 하세요. 나아가 금천구의 정비 사업을 알아보면 무지개 럭키, 대도 주택, 현대빌라 등이 진행 중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독산동, 시흥동 소규모 정비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순위, 아파트 순위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롯데캐슬 골드파크가 거의 상위에 있죠. 전체 평형 기준으로는 골드파크 1차 42평이 14억 7,500, 3차가 35평이 14억 2천, 남서울 힐스테이트 57평이 13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84 타입 기준으로는 골드파크 3차 35평이 14억 2천, 1차 34평이 13억 7천, 2차 35평이 12억 7,500에 거래가 됐고요. 5구 타입으로는 골드파크 3차 25평이 10억 5천, 1차 24평이 10억 4천, 2차 24평이 9억 8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제 골드파크 기준으로 제가 이제 전세가를 보면은 5구 타입은 한 5.8억에서 6.2억 정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골드파크 3차의 84 전세 시세는 7.5억에서 8억 정도 하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가격이 정말 비싸죠. 롯데캐슬 골드파크가 이제 신축이기도 하고 금천구의 대장이기도 해서 이렇게 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신혼부부나 이제 아기 한 명이 있는 부부들이 전셋집을 하나 구하려고 하면은 서울에서 최소한 6억 정도, 오피스텔인 다른 빌라 이쪽으로 가면 또 다르겠지만 구축도 다르겠죠. 이렇게 한다고 했었을 때 주거비가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부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청라 쪽에 내 집 마련을 해놓은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게 느껴지고 있고요. 임대료가 내려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하여튼 이제 금천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은 또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